반갑습니다. 각동현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동서울대학교의 미래 그리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팁이 무엇일까? 그 좋은 팁 총 6가지 챕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차별화 기법으로 남과 다르게 일하는 일의 테크닉과 그런 기법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직장 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 10가지, 이게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직장 생활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맥을 넓히는 방법,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 챕터에서는 직장인의 매너죠.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신입사원 들어가서 좀 수개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고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우선 목표를 정해라. 그 중에서 스마트 기법과 와이즈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법에서 중요한 거예요. 대학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 어떤 방향을 정할 때 내가 막연하게 영어 공부를 하겠다가 아니라 영어를 몇 점까지 도달하겠다, 이렇게 구체적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 specific, 그리고 수치가 들어가는 measurable, 그리고 행동이 기반이 되는 action oriented 기법, 그리고 realistic, 적절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 그리고 timely, 정확한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을 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면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와이즈 기법을 활용하는 것, 강한 어지력, 그리고 진취적인 사고, 그리고 체력적인 계속 밀어붙이는 그 힘, 그리고 열정, 강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스케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짜느냐인데, 첫 번째는 일정을 잘 수립하는 거예요. 그 일정을 전체적으로 봐서 내가 목표하고 있는, 또 회사에서 일이 주어질 때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지점까지 목표를 하겠다는 그 일정을 수립하고, 더불어서 내가 외부 활동이나 또 다른 일을 서로 조율하는 변경 사항들을 조율하고,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까지 조율하면서 일을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는지, 그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그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가지인데, 핵심적인 것은요, 이 5가지 전체를 잘 보시면 장기 목표를 위해서 중간중간 점검하는 지점이 필요하고, 하루하루 피드백을 잘하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업무 시간 내에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시간적인 스케줄을 잘 조율해서 마침내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그런 것들을 기업체 상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데서 자기 자신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또는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진도를 체크해서 나가는 그런 자기만의 시간 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10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두고 또 머리에도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가 메모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상사가 얘기하는 것, 회의 중에 얘기하는 것, 또 정말 그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하는 습관. 메모하지 않으면 이제는 많은 과다한 업무 때문에 그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또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받을 때마다 메모하고 시간을 기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 스스로 질문해보는 그런 메모의 습관화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철저한 시간 엄수입니다. 직장에서는 시간을 어기면 엄청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에 대한 자기 진단. 실수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즉시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는 것. 그리고 업무 지시를 받는 태도 아시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 일의 어떤 주제가 무엇인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육하 원칙을 가지고 업무 지시를 잘 메모하고 아까 메모 습관 나왔죠? 그렇게 해서 그 지시를 받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자기가 계획을 짜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잡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 나중에도 좀 나오는 내용인데요. 회사 내에서는 자기 일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일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잡무들 그런 것들도 회사 생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잡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요. 그다음 명함에 대한 예절도 좀 이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정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의 정리정돈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장님이 계신데 CEO 계신데 그게 직원이 아주 훌륭한 직원이 들어왔어요. 스펙은 엄청나고요, 유학까지 갔다 오고요, 토익도 만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어떤 공간 활용 그런 것 때문에 같은 사무실 내에 그 직원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자기 생활에 어떤 규모 있게 하는 것도 습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좋은 인상. 또 어떤 경우에 저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온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부하 직원이 있는 거예요. 늘 어떤 뭡니까? 프로젝트에서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난적이고 비아냥 그리고 비수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가지는 뭐냐면 보고, 연락, 어떤 같이 대화하는 법 그리고 성희롱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근절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팁은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선 인맥 만들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돈 벌어서 언제 내가 성공할까? 또는 대학 생활을 4년 정도 했는데 내게 남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만난 청년 대학생들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랬는데 많은 선배, 후배, 동기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탁월함을 계속 누군가 뒷받침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 정말 탁월한 인간관계, 대인관계가요 여러분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거 중에 여러분들 세 번째 포인트를 첫 번째 얘기하면 바로 사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절대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실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을 키운다면 사실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풍부한 인맥은 자산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어떤 자산 모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에게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저도 이렇게 코칭 또는 강사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바닥이 아주 좁아요. 저희들 바닥도. 그런데 어떤 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분이 당신을 이렇게 비난하더라 라는 말에 저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수 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니 그렇게 비판적으로 나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는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나에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요, 한 1년 반인가 후에 오히려 저에게 사업을 주는, 갑자기 연락 오셔서 우리 선생님께서 열심히 창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맡겨도 될까요? 라고 해서 오히려 저에게 일을 주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맥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사로부터 배울 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최고의 자기를 가르치는 멘토는 누굴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상사입니다. 상사의 그 가지고 있는 경험, 경륜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돼요.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세요. 그분과 신뢰를 구축한다면 그분과 함께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또 그 프로젝트를 단점을 보완하고 또 배워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보다도 도저히 맞지 않는 상사가 있을 겁니다. 나 저분은 너무 싫어. 저 사람은 맞지 않아. 성격이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에도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분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그분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일을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요, 바로 후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재직하다 보면 1년과 2년 사이에 새로운 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겠죠. 그 신입사원들은 여러분의 처음 마음처럼 여러분들을 대할 때 또 상사이고 선배이기 때문에 두렵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또 존경심,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꼈던, 내가 상사에게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편안하게 잘 대해주고, 그들이 크든 작든 조그마한 일에도 칭찬해주면서 때로는 지도해준다면 좋은 인맥으로, 또는 앞으로 팀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할 때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인맥입니다. 여러분 혼자 일을 하는 그런 회사 생활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사전 공작, 나쁜 의미로 공작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사전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팀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이기보다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어떤 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전 공작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동료와 후배와 또는 상사와 잘 관계를 맺어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정말 관계가 엄청 훌륭한, 원활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는 숨겨진 주역으로서 회사 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다양한 활동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조사, 그리고 회식, 그리고 다양한 동호회, 모임 그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물론 총무 역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인맥 만들기의 7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 강의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나중엔 다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뒷담화. 그리고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이제 상사들이 음담 패스를 하는 경우. 요즘 이제 많이 근절됐지만. 그리고 또 학력 자랑하는 거, 또 학벌 위주로 어떤 줄을 세우는 것, 이런 거. 그래서 사내 스캔들에 대해서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것을 이제 잘못하여 떠벌렸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주변이 삭막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다 그 나쁘게 관계를 형성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주변의 인맥들을 관리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관리하기에는 우리가 역량이 대부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 정말 중요한 인물, 그리고 내 팀 내에, 그죠? 팀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활동을 잘 하셔도 또 동호회나 다양한 접대 또 회식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하신다면 굳이 많은 사람에게 다 애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번이 중요하죠. 동관계입니다. 동관계는 결국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돈을 꾸거나 또는 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정말 지금 안타까워서 동료가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내 수중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사람이 급하게 300만 원을 요구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돈도 잃지 않고 또 그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게 될까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기 형편을 그대로 얘기하시고 빌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에게 정말 밥이라도 먹고 다니라고 좀 돈을 도와주며 차라리 안 받는 조그마한 소액을 도와주며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사람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돈을 꾸거나 빌려주지는 않는 것이 인맥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타산적으로 사람을 사귀지 마라. 이게 계산적으로 이 사람은 내게 유익하니, 이 사람은 에게 불이익을 주니, 그런 식으로 회사 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뒷담화, 그리고 6번째로 사생활에 끼어드는 선을 넘는 사람. 여러분 저 영화 뭐죠? 기생충에 보면 나오죠. 선을 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에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대화나 그런 인맥 관리는 아주 부적절한 인맥 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거리를 고를 때 주의하십시오. 특히 어떤 회식 자리에서 주제가 잘못된 주제, 사생활을 건드리는 주제도 있지만 어떤 업무와 관련 없는 주제, 너무 개인적인 주제, 그거보다는 공동체적인 같이 공통적으로 합의된 주제에 의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은 인맥을 낳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9번, 이제 9번째를 보면 남들 앞에서 긴장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많은 사람을 인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재주가 좋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좋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긍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말쟁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듣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경청해서 어떤 사람은 80대 20 또는 70대 30 얘기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100% 들어주는 사람.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이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를 잘하자. 마지막 인맥 관리의 10번째는 바로 좋은 인맥이 또 좋은 인맥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제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포유류 동물들도 무리끼리 모이죠.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때로 모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에 이렇게 무리들이 있고, 또 이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술이 나쁘다, 어떤 그런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맥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무리에 들어갔을 때 좋은 인맥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맥 관리에서도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성공 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직장 매너입니다. 매너는 5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그 회사 CEO들이나 또는 중견 간부직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 비품을 가져가는 애들이 있어.
공과 사는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막 뜨는데 아무 내용 없이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는지 행선지도 없고 그냥 기사 시간도 명확하지 않고 혼자 너무 개인적인 사람들. 또 세 번째는 부하 직원에게 이사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상사, 후배들에게. 그리고 뭐 아예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든지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취한 것을 핑계로 삼아서 무리하게 구는 것, 상대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회사 전화를 마음대로 사생활에 이용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매너가 아니죠, 직장 내에서. 그리고 접객 매너를 지키자. 상대방이 또는 타사 직원이 방문했을 때, 고객이 또 방문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오늘 제가 이렇게 회사마다 이렇게 방문해 보면 빠르게 접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객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매너를 발휘하는 그런 어떤 직장을 또는 회사를 가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죠? 그리고 존중받는 것 같고 대우받는 것 같으니까. 어떨 때는요, 막 배웅하는데 현관앞까지, 차가 떠날 때 가볍게 목례를 하는 사람,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좋은 매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손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고객을 한참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무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바로 명함에 대한 예절. 명함을 예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신입 사원들이 명함을 만들게 하는데 줄 때 보면 그냥 막 끄집어내주고. 여러분, 첫 번째는 명함 지갑이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명함만 모아서 명함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손 아래 사람, 지위나 직책이 낮은 사람이 먼저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막 이렇게 상사가 먼저 이렇게 내는 걸로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직책이 낮은 사람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예의를 표하고요. 또 특별히 그 명함하고 틀리게 악수례가 있죠. 악수를 청할 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상사나 직책이 높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고요. 남성이 먼저일까요? 여성이 먼저일까요? 악수를 할 때는 명함 말고.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악수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함도 일단 받았어요. 명함을 줄 때는 바로 제 이름이 보일 수 있도록 드리고요. 받는 사람은 명함을 바로 자기 호주머니나 지갑에나 또는 명함 지갑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명함을 들고 있다가 한참 동안 그분과 얘기하고 있다가 또는 테이블에 그 명함을 놔두고 대화하고 마지막에 인사드리고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어플에도 많이 나오죠. 어플 명함을 보관하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이죠. 명함은 너무 화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가 아주 확실한 그런 명함을 또 제작하는 것도 센스 있는 직장인의 매너이죠. 그리고 타사를 방문했을 때, 다른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문해서 고객 관리나 또는 타사의 어떤 영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낸다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면 항상 먼저 사전에 미리 통화하시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주제를 반드시 말씀해 드려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문으로 발송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의죠. 그런 매너를 갖추고 난 뒤에 방문하는 거예요. 또 방문하여서도 시간을 엄수하여서 그 미팅 시간보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팅 시간을 꼭 지켜서 그 안에 이렇게 모든 회의나 미팅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다면 미리미리 양해를 구할 수 있고, 만약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 안 된다면 다음 약속을 정하고 떠나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요즘 이제 신입 사원들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퇴직을 스스로 이렇게 퇴직을 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어떤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 또는 회사가 자기하고 좀 어떤 균형이 깨지고 자기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과 안 맞아서 그리고 내 비전이 아니어서 내가 꿈꾸는 곳이 아니어서 그렇게 갑자기 그만둘 경우도 있는데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회사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나 상사가 너무 황당해하는, 당황해해서 일을 그르치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좀 안 나갔다 와요. 아닙니다. 회사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정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서서 먼저 얘기하는 것, 주로 한 달 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충분한 상사와 동료와 대화가 있고 난 뒤에 그리고 뭘 잘해야 되죠? 인수와 인계.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인계를 잘하는 대사하는 직원이 나중에는 그 사람 때문에 또 뭔가 소문이 나서 일을 마치고 마무리를 잘했다고 또 다른 업체에서 여러분에게 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퇴직 사유도 어떤 회사에 대한 불만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봐서 내가 무언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더 수정하고 보완하고 더 내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훨씬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준이 또 높아집니다. 퇴직서, 사직서라고 그러죠. 정식으로 수리될 때까지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공과 사는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적격에 대한 매너를 지키는 것, 그리고 깔끔하게 명함을 교환하는 법, 그리고 타사를 방문을 할 시 예절을 어떻게 잘 준수한다는 것, 그리고 퇴직할 때, 회사를 그만둘 때의 어떤 매너와 예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회사 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상사가 성격이 급하거나 또 목소리가 크거나 또는 너무 지시와 명령 스타일로 여러분들에게 대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의 원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로 도미넌스, 주도형이라고 그러는데 주도형적인 사람들이요 엄청 말이 빠르고요 또는 목소리가 크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간단한 명령어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을 빨리 하고 정말 간단 명료하게 일의 지시를 내리는구나 라고 해서 잘 못 알아들었으면 한 번 더 질문하시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 오해가 없어요. 또는 어떤 상사나 또 동료가 있냐면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말에 서두나 어떤 결론 없는 것 같은데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당신을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 신입사원들을 좋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반응을 잘해 주시면 돼요. 반응을 잘해 주시면 그분들이 훨씬 또 믿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뻐할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분들이냐면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주변을 건드리는 걸 싫어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자기의 소중한 물건들을 건드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부분을 존중해 주면서 지켜주면서 대화하고 접근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5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또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더 발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자신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회의 시간을 잘 설정하는 것,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중요 회의는 주로 오전 그리고 최장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이게 불문율입니다. 회의는 짧은 게 좋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장소를 선정하는 법, 사전에. 그리고 신입사원들은 여러분 장소를 선정하고 장소를 세팅하는 것까지. 그리고 모든 참석자가 시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좌석 배치를 하시는 법. 미리미리 프레젠테이션에 보고서라든지 다양한 것을 준비해서 어떻게 자리를 배치할 것인지도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발언하는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지 이런 좌석을 잘 배치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사회자가 되고 진행을 맡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토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나의 말보다는 참석자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진행자가 되는 법입니다. 또 침묵이 흐를 때는 질문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말씀드릴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회의 시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법도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을 먼저 말하고 결론을 먼저 말하라고 했는데, 핵심 논지를 먼저 말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회의자로서, 참석자로서 발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논지에 어긋나거나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얘기한다면 그 회의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에서 자신의 역량이 더욱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자료나 그래프, 그림 그런 걸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시고요. 나머지 피드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피드백을 반드시 받는 것도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취업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법,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테마를 축약하는 것,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를 축약해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법,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 그 휴식이 비단 하루를 쉰다 이게 아니라요, 어떤 취미적인 활동을 가지시는 것,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 그래서 스케줄, 아이디어 창출의 시간, 독서 시간 이런 거요. 그리고 출근 전에 시간을 활용하는 것. 출근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에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던 건지, 또는 자기의 체력을 위해서 보강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 제가 아는 그 대학생 한 명은요, 회사 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수십 번을 수정하고, 그리고 수십 번을 외우고, 그리고 자기의 입에 달라붙기까지 계속 연습하고 연마해서 마침내 발표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발표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동설대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 특별히 직장생활 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팁, 6가지 팁만 알고 계셔도 직장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격려와 지지를 드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챕터 6번까지 총 6가지 팁을 가지고 슬기로운 직장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타인과는 좀 다른, 그래서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그 제일 중요한 기법이 뭐였죠? 목표 설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케줄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효율적인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알아야 될 직장 생활의 기본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에 예의, 예절,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또 확대해서 한 것이 바로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인맥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사회생활은, 직장생활은 결국은 많은 동료와 또는 상사와 또는 후배 직원들과 함께 일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요. 더욱 나아져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매너입니다.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매너. 이것은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사 생활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발표하고 자신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더욱 성장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회의를 잘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하고 발표와 스피치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개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준비하는 것도 사원이 할 일이지만 앞으로는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의 발표자가 되고 발언자가 되고 사회자가 되고 마침내 상사가 되어서 큰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역량, 숨어있는 재능 그것을 개발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6가지 팁 잘 하셨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